전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봤는데요. 1985년 1월 23일 55명의 검사, 신입 검사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13기, 14기 수료생 중에 55명이 발령을 받아요. 그중에 서울지검 북부지청 한 검사가 당시에 발령을 받죠. 1985년 1월 23일이요. 지금 현재 사법연수원 14기 명단에는 유명한 3위 추미애 의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진태 의원 등이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예요. 금일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입니다. 이 피살 사건은 1999년 11월 5일 날 발생을 했고요. 뉴스에서는 단신으로 나타났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 보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같았으면은 아마 엄청난 이슈가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주일보라든지 지역 신문 쪽에서는 보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대학 동기 중에 제주도 지인 동기가 한 명 있는데, 그 동기가 이야기하기를 그때 당시에 1999년 11월 5일날 이 살인사건은 굉장히 그 지역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이슈가 된 부분인데 전국에서는 그게 좀 묻혀버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 특히 범인에 대한 흔적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1년간 수사를 벌이고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됩니다. 서울지검과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 변호사를 개업한 뒤 7년 전 고향 제주로 내려온 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주차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고요. 살인죄의 공소시효죠. 2014년 11월 4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죠. 만약 범인이 국내에서 떠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 범인은 공소시효가 중지가 된다라는 거죠. 출국된 상태. 자,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이죠. 제주시 삼도 이동 제주 북초등학교 북쪽 최신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이 변호사님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양모 씨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해서 사건 일어난 지 한 3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신고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슴 부위에는 예리한 흉기가 수차례 찔린 채 흔적이 있었다. 전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 심장을 관통을 해서 피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출혈로 국가수 감식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견이 있었죠. 경찰은 원한관계, 수임관계 등등을 전부를 파악을 했었는데 어떠한 단서를 남기지 않고 1년간의 수사가 종료가 되고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죠. 그러던 중 2019년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사건 제보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 명의 제보자가 이메일을 해외에서 동남아로 얘기가 되죠. 그 한 명의 제보자를 따라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취재진이 날아가서 인터뷰를 하죠. 그리고 밝혀지는 그 사건의 하나하나 조직폭력배와 정치 커넥션 간에 일정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처음에 그러한 부분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1998년도에 제주도지사 선거, 광역단체 제주도지사 선거가 있었죠. 1999년 11월. 자, 여기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증거는 원본이었다. 복사본도 아니고 원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양심 선언을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이 변호사님이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검사 시절에 그 정의에 불타는 부분들, 그 정의로운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원본을 받게 된 거죠. 부정부패에 대한 원본, 선거 자료의 부정부패에 대한 원본을 받게 되었고요. 그 원본을 차량 뒤 트렁크에다가 넣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노리고 그날 11월 5일 새벽 3시경 청부 살인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원본.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는 이 원본이 없어졌고, 그리고 동료 변호사, 이 동료 변호사님은 검도를 하셨다라고 해요. 검도가 4단 정도 되는데 혹시나 모를까 해서 죽도라든지 목검이라든지
트렁크에다가 놓아뒀나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은 이 변호사님이 검도를 한 분이다. 이 변호사님은 검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조직폭력배의 보스가 시킨 부분이었다. 그 보스도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칼을 가진 그 사람도 사망을 하 있는 상태예요. 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것을 찾아가 보다 보니까 이 안에는 중요한 게 트렁크 내에 이 원본이 있었다라는 거죠. 선거, 부정부패, 제주도지사 선거에 대한 부정부패 원본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뒤에 죽도라든지 목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동료 검도를 하신 분이 거기다가 놓아 부분 부분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제보를 했을 때는 이 변호사님은 검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부분, 트렁크 부분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검을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본이 없어지고 다른 피해는 없어요. 찾다 보니까 제주도에 조직폭력배가 나오고, 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했을 수 있는 부분들, 바로 이 사건에 없어졌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한 청년이 양심을 선언하고 선거의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던 그 원본, 이것이 핵심이었다. 증거의 핵심이었죠.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 선거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에 대한 부분들 써지면서 그 원본을 본 사람도 사망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청부 살인을 통해서 가슴 흉부를 그대로 찔러서 심장을 관통을 할 수 있는, 심장에 피를 낼 수 있는, 터지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든 청부 살인업자, 조직폭력계와 정치가 관여된 사건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사건에 등장하는 A씨, 당시에 제주도지사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리고 와이프는 의사분인데 부검을 하시고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메꿨던 분도 와이프가 직접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받겠습니까? 한으로 남아있죠. 바로 21년 후 지금 현재도 한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분명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피눈물이다. 이 전 국민이 분노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식들도 있고 한데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청부 살인업자에게는 돈이라는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평생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추적, 역대 제주도지사까지 관심이 간다. 변호사 피살 사건, 이건 제주 신보에서 나온 지역신문이죠. 경찰 재수사 검토를 주목하고 있다. 좌동철 기자가 쓴 기사고요. 사건 발생 21년 만에 살인 교사했다는 내용, 언론의 제보, 흉기 특징과 당시 정황도 진술되고 있다. 진짜 안타까운 사진이에요. 이게 21년도에 그 당시의 살인사건, 그 다음에 수사관 분들, 그리고 차 바깥에서의 혈흔이 낭자한 부분들, 그 당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다라고 하고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그리고 변호사 피살 사건 21년 만에 제주의 소리, 제보자 등장, 지역 신문들인데 굉장히 이슈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앙 신문들에서는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찾아봤는데도 중앙신문에서는 거의 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1998년 도지사 선거 개입 의혹까지라고 해서 선거 개입 의혹, 이것이 지금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그러면 이 청부 살인을 지시를 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 의혹, 지금 현재 이 선거 개입이 주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부정선거라는 청년이 발표를 했고 그 원본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줬다라고 하고, 그 부분이 차 내에 트렁크에 있었다. 이 차 뒤에 트렁크에 있었다. 거기 트렁크 안에는 검도 용품들, 그러니까 죽도라든지 죽검, 목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있었고, 그 목검의 주인은 이 변호사님이 아니라 동료 변호사, 양심 선언을 한 청년을 도와주기 위한 동료 변호사가 있었던 부분이다. 양심 선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흐지부지된 부분이었죠. 우리 이 사건을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이 변호사님이 이렇게 죽음으로 된 사건이었다. 자, 20여 년 만에 날아온 제보, MBC 뉴스에서도 다루고 있죠. 이 부분, 제주도심 한복판에서 변호사가 피살되는 사건 부분에 대한 지금 핵심 이슈인데, 네이버라든지 실시간 검색어에
잠깐 나왔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서 잠깐 나왔는데, 이 사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은 왜 많은 분들이 그 도지사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나오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은 현재 제주경찰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영구 미제 사건이 아니라 국내에서 출국했을 때 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우리나라에서 출국했을 때 공소시효가 중지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45년까지 44년까지로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살인 교사라든지 청부 살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은 영구 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14기 분들, 즉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진태 의원 등등 많은 분들에 대한 명예가 걸려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 동기이고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했던, 미래를 꿈꾸던 청년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부터 강력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지금부터 공소시효가 풀린 것이 아닌 지금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사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반드시 사건을 추적해서 범인을 밝히고 살인을 교사한 인물이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밝혀서, 이 변호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드시 밝혀서 그 부분을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완벽하게 전 국민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점점 더 응원하고 전 국민이 다 응원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론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고인과 고인의 가족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44살의 젊은 변호사가 당시의 운명을 달리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에서 파면 팔수록 선행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선행만 계속 드러납니다. 사무장 분의 인터뷰가 안타깝더라고요. 참 좋은 분이었다. 자기가 진짜 존경하고 이런 분은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피눈물들, 억울한 부분들, 엄청난 억울한 부분, 이것을 가지고서 권력과 돈, 이런 부분들을 쟁취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아직도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바로 오늘부터가 이 사건이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엄벌을 반드시 받길 바랍니다. 차분히 사건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